가훈은 옹주무이군 고장현 출신이며 그가 젊었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오직 염충이라는 인물만은 가훈을 특이하다 여기며 그의 재능이 한거조의 책사인 장량, 진평과 맞먹는다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후 가훈은 효렴으로 청거되어 관직을 얻었으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관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저족들과 조우하여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시 가훈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람들은 저족의 포로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훈은 저족들에게 나는 단공의 외손자이니 나를 죽인 다음에 따로 묻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가문에서 반드시 후하게 값을 치르고 내 시신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가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영이라는 인물은 당시 한나라의 태위였던 데다가 그는 오랫동안 변방의 장수로 있으면서 서쪽 땅에서 크게 위험을 떨쳤기에 가훈은 단영의 외손자인 척을 해서 저족들이 자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족들은 가훈을 잘못 건드렸다간 단영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토벌하러 올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가훈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지만 다른 포로들은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훈은 임기응변을 발휘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후에 가후가 벌이는 모든 일들도 이와 같았다 합니다. 가훈은 동탁이 집권했을 때 관직에 올라 승승장구하였고 나중에 동탁의 사위 우보의 군대에 배속되었는데 동탁이 여포와 왕윤에게 암살당하고 우보까지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사태가 터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탁의 자녀 세력인 이가, 곽사 등은 군대를 해산하고 마음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가후가 나서서 이들에게 듣자 하니 장안내의 여론은 양주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던데 만일 여러분들이 군대를 버리고 홀로 도망가게 되면 한 명의 정장이라도 여러분들을 손쉽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통솔해 서쪽으로 진격하는 게 더 낫고 가는 곳마다 병사를 거두어 장안을 공격하면 동공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일이 잘 풀리면 국가를 받들어 천하를 정벌할 수 있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도망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후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합니다. 그래서 이가, 곽사 등은 가후의 계책을 써서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해가며 병사들을 모으니 장안에 도착했을 때는 군사가 10만여 명에 이르렀고 그들은 결국 왕윤과 여포의 군대를 격파하고 장안을 점거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권을 획득한 이각과 곽사는 해악질을 부리며 삼보의 난을 몰고 와 수많은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기에 배성진은 가후의 행동에 대하여 무릇 어진 사람의 공덕은 드러나기 어렵지만 혼란을 몰고 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행동이 화의 기틀이 되면 재앙이 무려 100세대에 걸쳐 이어진다. 당시 원흉인 동탁이 죽어 천지가 다시 시작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근을 다시 만들어서 커다란 가시나무가 잔뜩 자라나게 했으니 전국이 다시 망가지는 애석함이 초래되고 백성들과 아이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가후의 몇 마디 말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후의 죄가 어찌 크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천하가 어지러워진 것 가운데 이보다 큰 것은 없었다. 라고 평가하며 가후를 비판했다 합니다. 가후는 앞서 반동탁연합군이 결성된 것처럼 한나라의 노장인 주준을 중심으로 이가, 곽사 등을 토벌하기 위해 제2의 연합군이 결성되려 하자 계책을 써서 천자의 명으로 주준이 조정에 들어오도록 하여 연합군 결성을 무마시킵니다. 이처럼 가후는 이각, 곽사를 위해 뛰어난 계책을 내주었기에 이각과 곽사는 가후에게 높은 공직을 주고 제후에 봉하려 했는데 가후는 이것은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한 계책일 뿐인데 어찌 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고 또 이어서 상서봉야로 삼으려 하자 상서봉야는 관리들의 우두머리로 천하가 바라는 자리인데 제 명성은 무겁지 않아 남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명예와 이득에 눈이 멀게 되면 나라와 조정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라고 말하며 재차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각과 곽사는 가후를 상소로 임명해 관리의 선발과 인용을 맡게 하였는데, 가후는 이각과 곽사의 발행과 달리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제어했기 때문에 이각과 곽사 등은 가후를 친근히 대하면서도 꺼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후는 이각과 곽사와 같은 세력에 속하긴 했으나 완전히 그들의 편을 들기보다는 그들과 거리를 두며 이각과 곽사가 선을 넘을 때마다 이를 저지하며 황제의 편을 들어주어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헌제기에 따르면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자 헌제는 마구간에 있는 말과 비단을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려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이각은 황제의 하사품을 모두 자신의 진영으로 들고 가버렸고, 이에 가후는 이각에게 황상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적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각 등은 천자의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에 관하여 논의했기에 가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자를 협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각이 곽사와 싸우게 되었을 때 강족과 호족 수천 명을 불러 그들에게 아름다운 비단을 선물로 주고 관리들의 부녀자를 아내로 뺏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강족과 호족들은 이각의 제안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에 헌제에게 사람을 보내 이 장군께서 우리에게 관리의 아내를 주겠다고 했지만 천자께서 안에 계신데 우리가 행동을 해도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고, 이에 헌제는 가후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후는 몰래 강족과 호족의 장로들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한 다음 관직과 물을 주고 물러나도록 했기에 이각의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헌제가 이각과 곽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생각이 바뀐 이각이 추격군을 이끌고 와서 헌제의 일행을 공격해 조원, 왕이, 주중 등의 대신들을 사로잡아 죽이려 하였는데, 가후가 이각에게 그들은 모두 천자의 대신들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들을 해치려 하시오 라고 말하였기에 이각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헌제가 동쪽으로 떠나자 가후는 이각과 곽사가 끝물이라 생각해 관직을 버리고 같은 군 사람인 다뇌에게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후의 명성이 다뇌보다 뛰어났기에 가후는 다뇌군 사이에서 존숭을 받았고, 이에 다뇌는 가후에게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가후를 매우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후도 이러한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다뇌에게 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다가 마침 남양에 장수가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수와 결탁하여 그의 휘하로 들어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가후가 장수의 진영으로 떠나게 되자 어떤 사람이 가후에게 다뇌가 그대를 후하게 대우해 줬는데 어째서 그를 버리고 떠나십니까? 라고 말하자 가후는 다뇌의 성품은 의심이 많고 제 뜻을 기피하는 바가 있어 비록 예를 갖춰 후하게 대우하였지만 믿을 수 없고 오래 머물게 되면 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 내가 떠나면 반드시 기뻐하며 또 내가 외부의 큰 원군과 결탁하길 바라고 있어 반드시 내 처자를 후하게 대우할 것이요. 그리고 장수는 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없어 나를 얻길 바라고 있으니 곧 내 가솔들과 내 자신은 모두 보존될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가후의 예상대로 장수는 엄청난 예를 갖춰 가후를 대했고 다뇌도 가후의 가솔들을 잘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가후는 장수가 유표와 동맹을 맺게 하였는데 건한 2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오자 장수는 곧바로 조조에게 항복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조조는 승리에 취해 연회를 열어 즐기다 장수의 숙모를 건드려 장수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장수를 몰래 암살하려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 장남인 조항과 호위무사 전이 등이 전사하는 낭패를 당했는데 오수에 따르면 장수는 가후의 계책에 따라 방심하고 있던 조조를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 장수는 조조의 군대와 여러 차례 전투를 치렀는데 한 번은 조조가 아침 일찍 군대를 이끌고 퇴각을 시작했기에 장수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조의 군대를 추격하려 합니다. 그러자 가후는 반대하며 추격하지 마십시오. 추격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장수는 가후의 말을 듣지 않고 조조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크게 패배하고는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가호는 패배하고 돌아온 장수를 보자마자 다시 추격하십시오. 다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장수는 의아해하며 이미 졌으니 다시 추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가후가 재차 군대의 형세에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니 재빨리 추격해 가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추격을 권하였기에 장수는 가후의 말을 따라 흩어진 군조를 거두 조조의 군대를 추격해 다시 전투를 치렀는데 승리를 거둡니다. 나중에 장수가 가후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으니 가후는 이것은 알기 쉬운 것입니다. 장군께서 비록 군대를 잘 통솔하시지만 조조의 적수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조의 군대가 처음 퇴각할 때는 조조가 직접 후방을 맡을 것을 알았기에 장군의 추격병이 정의의 병이라도 장군은 조조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데다 저들의 군사들 또한 정리하니 그래서 반드시 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장군을 공격함에 있어서 실책이 없는데도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고 퇴각한 것은 필시 나라에 어떤 병고가 생긴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장군의 추격을 한 차례 격파하고 나면 반드시 군대를 가벼이 해 빨리 가려 할 것이고 다른 장수들을 후방에 남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조조의 장수들이 용맹하긴 하나 장군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군께서 패잔병을 써도 추격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 말을 들은 장수는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건안 5년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대치하게 되자 원소는 사신을 보내 장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였고 가후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수는 당연히 더 강대한 세력을 지닌 원소의 편을 들으려 했는데 가후가 나타나서 원소의 사신에게 돌아가서 원소에게 형제끼리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의 선비들을 용납할 수 있는가 전하시오 라고 말한 뒤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이에 장수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어찌 그랬냐고 물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가후는 조조를 따르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장수는 원소가 강성하고 조조는 약한 데다가 조조와 우리는 원수 사이인데 어째서 조조를 따라야 하오? 라고 재차 물었고 가후가 대답하길 첫째, 조조는 천자를 받들어 천하를 호령하니 마땅히 따라야 하며 둘째, 원소는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른다 해도 반드시 우리를 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나 조조는 군사가 약하므로 우리를 얻게 되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셋째, 무릇 패왕의 뜻을 가진 자는 진실로 사사로운 원한을 풀어버리고 사회의 덕을 밝힐 것이니 장군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장수는 가후의 말을 따라 조조에게 항복을 했는데 가후의 예상대로 조조는 장수가 자신의 장남을 죽인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우대해주며 자신의 아들과 장수의 딸을 혼인시켜 사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가후의 손을 잡으며 내 신의를 천하에 중하게 해준 자가 그대요 라고 말하며 가후를 직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가후는 조조와 원소와 싸울 때 공은 명철하면서도 원소를 이기고 용맹하면서도 원소를 이기며 사람을 등용하는 데서도 원소를 이기고 기회를 보아 결단하는 데서도 원소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승리 조건을 가지고도 반년 동안 적을 이기지 못한 것은 단지 만전을 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원소의 책사인 호유가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와서 오소에 있는 원소군 군량미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을 때 대다수의 책사들은 이를 의심했으나 오직 가후와 순유만은 조조에게 오소를 습격하라고 설득하였고 조조는 가후의 조언을 따라 오소를 공격해 원소의 보급로를 끊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조조는 하북 지역과 형주를 모두 평정한 뒤 강동의 송건을 정벌하려 하였는데 이때 가후는 조조에게 명공께서 예전에 원시를 격파하였고 지금은 형주 지역을 거두어서 그 위명이 멀리까지 드러났고 군세 또한 막강합니다. 그러니 형주의 풍요로움으로 관리와 군사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한다면
군대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강동은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가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출병을 했다가 적벽에서 크게 패하고 퇴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는 마초와 한수를 위시한 관서의 궁궐연합과 위수 남쪽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마초 등은 조조에게 일부 영토를 자신들에게 넘기고 인지를 보낸다면 물러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가후는 거짓으로 이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조조에게 이를 이용해 이간질시키면 끝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조조는 한수와 마초의 동맹을 풀어버리겠소 라고 말한 뒤 마초와 한수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가후의 계책이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원칙대로라면 장자였던 조비에게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물려줘야 했으나 다른 아들인 조식의 재능이 출중했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수없이 고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조식을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 이들은 조식을 조조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걱정하며 가후를 찾아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방법을 물었고, 이에 가후는 겸손을 행하고 기본을 지키라는 조언을 해줬기에 그때부터 조비는 가후의 말을 따라 행동했고, 이로 인해 조비를 칭송하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후계자를 누구로 정하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다녔는데 가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가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이에 조조는 경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 하는데 대답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후는 적통을 계승하는데 생각한 바가 있어서 곧장 대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조조가 재차 물으니 원소와 유표 부자를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조조는 크게 웃으면서 조비를 태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후가 조비를 지지한 이유는 조비가 적임자라고 봤다기보다는 그가 조조의 적장자였기에 다른 인물이 후계자가 되면 원소와 유표의 일처럼 내부적으로 혼란과 내분이 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조비를 지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조비는 조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뒤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이 조조의 후계자가 되는데 큰 힘을 쓴 가후를 태위로 삼고 엄청난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가후는 나이 77살에 죽었고 숙후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가후는 자신이 처음부터 조조의 신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시기와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사로이 다른 신하들과 통교하지 않고, 자식들이 시집 장가들 때엔 고위직의 집안과는 사돈을 맺지 않으며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조비가 가후에게 오나라와 총나라 중에서 어느 곳을 먼저 정벌해야 하냐고 묻자 가후는 오나라나 총나라 모두 정벌하기 어려우니 내실을 먼저 다지라고 간언했으나, 조비는 가후의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 정벌에 나섰다가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퇴각하게 되었다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가후는 순유와 함께 거의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적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은 권모에 빈틈이 없었고 변화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었으니 장량과 진평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가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